대구시가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용역을 맡겨놓았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각급 학교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고발 기준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면한 사람은 징계 부과금을 무겁게 물려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년 전부터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 소규의 경읽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8월 중순이라는 시기가 무색할 만큼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로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면서 큰 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데다가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이 안전규정을 강화해서 2학기부터 재개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43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학기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78곳입니다. 경북에서도 960개 학교 가운데 408곳에 불과합니다. 2, 3년에 한 번씩 가는 소규모 학교와 1학기 실시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굳이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취소되었던 학교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학부모들이 원래 같은 상황에 수학여행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일선학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조차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안전에 대한 책임과 늘어난 행정 업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도 수학여행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2차례 사전 답사를 해야 하고 학생 50명에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둬야 합니다. 그나마 안전요원 교육도 지난주 처음 시작돼 당장 적정 인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나 이렇게 좀 먼 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출장 가려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결손도 교육 당국의 수학여행 재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학여행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살인 사건 용의자 38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그저께 저녁 7시쯤 경산 시내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던 중고차 상사 대표 36살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월 신 씨의 중고차 상사에서 차를 샀다가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리시설 관리 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해서 학교 급식 실태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조리사 800여 명에 대해서는 위생사고와 예방대책, 조리 도중 생길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하는 등 안전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청 등 지역 관공서마다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지만 비리 공직자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앞으로는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면한 비리 공직자는 징계부과금을 무겁게 물려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도청 신청사 건설 수주와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칠곡 부군수. 1심에서 벌금과 추징금만 10억 원 이상을 선고받았지만 행정처벌 성격의 징계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경상북도는 2심 재판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부과금을 결정할 계획인데 액수는 재판 결과를 참조해 과잉처벌 논란이 없는 선이 될 것이지만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에 강력한 의지는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았는데 많은 거의 이제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몇 껍질이 더 나오니까 이 공직사에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지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는 형사고발이 드문 비리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 수수 금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5건에 900여만 원의 부과금을 물렸으며 경북교육청과 경찰청도 형사 책임을 면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의 2~3배 정도 징계 부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관공서마다 형사 고발의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부과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법으로 공직 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대책보다는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 딸려있는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건물 49제곱미터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과 백화점, 복합영화 상영관 등 350개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은 시장과 백화점 등 화재 취약 대상을 상대로 특별 순찰 활동을 펼치고 귀성객들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역과 터미널, 공항 등 다중 밀집 장소에 119 구조 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4년 전부터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에게는 소규의 경일기인가 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나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에 비해 주민과 접촉이 잦은 만큼 지연 학연에 따라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거나 접대나 청탁,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서는 영덕과 울진, 울릉군 의회가 제정한 반면 포항과 경주시 의회는 여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 의회 초재선 의원 16명이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의장단에 전달했지만 반려됐습니다. 2013년 8월 8일 6대 후반기 의장단 간담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서 소극적이니 향후에 검토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관심을 가지는 의원이 아예 없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서로 좀 뭐라 그럴까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그 눈치를 좀 본다 그럴까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6대 경주시 의회는 의장 2명이 허위 공문서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2명은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는 의원직 나눠먹기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의원 행동 강령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부패는 어느 정도 견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원들은 자신의 권익에만 민감할 뿐 유권자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구, 군별, 보건소별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해서 7,300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와 질병 이환,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모두 193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3월에 발표되며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간포에서 구룡포 사이 국도 건설 구간에서 발견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도로를 다시 설계합니다. 경주시 간포읍을 통과하는 80m 구간에서 발굴된 이 문화재는 선사시대에서 신라시대에 이르는 제사유적지로 지난해 문화재청이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국토청은 도로 노선을 유적지에서 떨어지게 하고 흙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아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편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용역을 맡겨놨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까지 포함해 3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을 맡기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현재 입장입니다. 9월 초쯤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절차를 받아 착실하게 복합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를 결론을 내릴. 축구인들은 대체로 당초 시장의 공약대로 전용 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 구단인 대구FC를 위해서나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나 전용 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팬들이 그 선수들의 얼굴을 식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 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려면 어떤 관중의 함성이라든지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동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이에 반해 무턱대고 인프라만 늘리는 것은 혈세를 낭비할 뿐이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변 확대,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우선 늘리고 축구 전용구장은 대구의 전체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해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한 뒤에 결정할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 대구 스타디움이 현재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활용도를 논의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금의 이중 낭비일 수 있다라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중국 닝보에서 개최된 대구 치맥 국제 페스티벌에 46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구 치킨 프랜차이점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사업 상담과 문의가 100여 건 이뤄지는 등 대구 지역 치킨 프랜차이점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7% 줄었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5,1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보행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북 경산시 옥곡초등학교 부근으로 지난 한 해만 8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영학 분야 최고권위학술대회인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창조와 도시 번영, 미래 경영을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호텔 인터블고에서 전국 30개 경영 관련 학회와 경영학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글로벌 위기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의 미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미시는 최근 거주자 폭행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법인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무리를 빚은 서울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해당 법인 임원 9명 모두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의견서를 경북도에 전달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장애인 대표 등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신규 이사와 시설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또 지역 내 복지시설의 거주자 인권 침해를 막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벌여 그 결과를 행정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촉하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특히 시간당 20mm 내외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8월 중순이라는 시기가 무색할 만큼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동은 23도로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길게 늘어진 상태로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데다가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만큼 빗길 운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20도로 아침 출근길 공기는 다소 서늘한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상주는 현재 18도, 구미는 19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겠고 북부 지역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더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